네, 2020년 9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청와대하고 감사원이 서로 각을 세우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감사원이 청와대를 감사를 해서 감사 결과를 발표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저렇게 드센 권력기관을 손대는 감사원이 다 있네요. 감사원은 항상 권력에 요구한 대로 움직여 왔는데, 네. 이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를 설명하기 전에 한번 옛날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2018년 2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가신 분이죠. 신영복 씨가 썼다고 하는 춘풍추상, 봄바람 가을 서리라고 쓰인 그런 액자를 청와대 각 비서관실에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죠. 춘풍추상, 네. 봄바람 가을 서리.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은 바로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대인 춘풍 지기 추상. 대인, 사람 인자는 대개 남을 얘기합니다. 사람인데 내가 말고 남.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하고, 지키다 할 때, 자기를 지킬 때, 자기를 엄격히 지킬 때는 서리발처럼 하라. 그런 뜻이죠. 네. 이런 뜻입니다. 그 설명을 또 요 액자에 바로 써놨죠. 남을 대할 때는 춘풍처럼 관대하고, 자기를 지키기는 추상같이 하라. 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쇠기라고 이렇게 한글이 보이죠. 이 쇠기는 돌아가신 신영복 씨의 호입니다. 의독경 한흥채경. 이거는 사자 수건데, 소기의 소한테 불경을 읽어준들 어찌 그걸 알아듣겠느냐, 그런 이제 말인데, 그 중에 이제 한흥채경은 빠지고 의독경이 많이 쓰이는데, 쇠기의 경읽기, 많이 아는 말이죠. 여기에서 신영복 씨가 호를 따서 쇠기를 당신의 호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액자를 선물했을 때 김의경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하면서 이 액자를 돌리고 난 다음에 공직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훌륭한 좌우명은 없다고 생각한다. 공직자가 공직에 있는 동안 이런 자세만 지킨다면 실수할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데 초심을 잃지 말자는 취지에서 이 액자를 선물하게 됐다. 그리고 또 공직자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 같이 해야 하지만 업무 성격에 따라 남을 대할 때에도 추상과 같이 해야 할 경우가 있다. 네, 그럴 때 있죠. 검찰, 감사원 등이 그렇고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네, 감사원, 검찰이 청와대를 대할 때는 아주 추상같이 대해야죠. 네, 참 바른 말 잘하셨네요. 대통령께서. 남들에게 추상과 같이 하려면 자신에게는 몇 배나 더 추상같이 대해야 하며 추상을 넘어서 한겨울 고드름처럼 자신을 대해야 한다라고 문 대통령이 당부하셨다라고 김의겸 대변인이 얘기하셨습니다. 예, 하셨습니다. 말을 자꾸 쓰게 되네요. 한겨울의 고드름처럼 자신을 대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셨군요. 네, 한겨울의 고드름. 가을 서리빨 갖고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은 제대로 하셨습니다. 이 춘풍추상은 신영복 씨가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선물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 대통령은 그때의 기억을 살려 있는가 알아보게 했는데 부석실에 못 찾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신영복 씨를 기리는 더불어숲 재단으로부터 이 글을 받아서 사본을 여러 개 카피해서 액자에 넣어 각 비서실에 선물했답니다. 이 신영복 씨는 2016년에 사망했죠. 근데 2017년 12월 달에 신영복 씨 돌아가신 그 신영복 선생 씨 측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어록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이 조직된 힘입니다. 라는 글을 족자로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액자는 지금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면은 노 대통령의 어록을 쓴 이 족자는 노무현 재단에 기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신영복 씨는 자기 호가 이제 쇠기니까 쇠기체, 그분이 쓰는 글씨가 독특한데
어깨동무체, 연대체 등으로 불렸어요. 그 글씨체. 또 보통은 민체라고 하죠. 그걸 즐겨 썼고, 또 그분의 글씨체를 딴 신연복체라고 하는 이름의 폰트가 개발돼서 유료로 판매된 바가 있습니다. 뭐 글씨를 잘 쓰죠. 그전에는 뭐 통할 통자 대신에 통할 통자를 써서 쫙 이렇게 써서 뭐 누굽니까? 문 대통령이 북한에서 온 김 여장을 만날 때 뒤에 딱 통자를 써서 이렇게 한 적도 있었죠. 그만큼 문 대통령은 신영복 씨를 좋아합니다. 이분이 춘풍추상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액자를 다 나눠줬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는 춘풍추상을 지켰는지 제가 보자는 겁니다. 신영복 씨는 또 처음이라는 말을 즐겨 썼는데요. 그게 손혜원 의원에 의해서 이분이 이제 광고회사를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이효리가 선전한 소주의 상표가 돼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거는 많은 분이 알고 계십니다. 자, 제가 드리는 계속 화두는 문재인 정부는 춘풍추상 한가입니다. 검찰에 기소돼버린 윤미향 의원, 아빠 찬스의 조국, 엄마 찬스의 주미애, 이 두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권위를 초토화시켰다고 해야 되겠죠. 60만 대군을 이끄는 국방부 장관은 이번에 물러나는 장관은 이게 무슨 꼴입니까? 대한민국 참 우스워져 버렸죠. 예, 문재인 정부는 춘풍추상한가요? 이 춘풍추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인 노영민 씨도 알았던 것 같아요. 2019년 2월 8일 그는 비서실장이 되면서 춘풍추상을 강조했습니다. 마침 각 부서실을 돌다가 이 액자가 걸린 걸 보고 춘풍추상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그는 남들에게는 여러 개의 아파트를 가지는 거 다 정리하라고 해놓고 자신은 저격 정리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내각해서 망신을 당했죠. 춘풍추상은 이분도 못했네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김홍걸 씨, 이효 여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친구는 아파트를 무슨 돈으로 별다른 직업도 없이 있었던 친구가 아파트를 그냥 몇 개를 사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서 민주당이 확실히 이유도 안 밝히고 서둘러 제명을 해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한 액자가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각 비서실에 선물한 사람도 부끄럽고 받은 사람도 부끄럽고 이쯤 되면 신영복 씨가 도대체 이 정부로 보면 무슨 말을 할까요? 진짜로 춘풍추상해라 그 말 하지 않을까요? 이 춘풍추상은 책은담이라는 책에서 나온 거죠. 많이 알려져 있죠. 책은담. 이건 중국 명나라 말기에 사람이 홍자성이 만들었다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서 제목이 되는 책은담은 명나라 이전에 송나라가 있었잖아요. 송나라의 학자 왕신민이가 인상능교 책은 즉 백사가성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항상 나물이나 풀뿌리를 씹을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인상능교 책은 즉 백사가성. 거기서 이제 채근이 있다는 거죠. 채근은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채는 나물이죠. 나물. 그는 풀뿌리죠. 그러니까 나물이나 뿌리같이 하는 변변치 못하는 음식을 채근이라고 합니다. 그 채근을 이야기하는 책이 책음담이죠. 이 책음담은 전편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주로 다루고 있고 후편에서는 자연에 대한 즐거움을 표현하고 그리고 처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교, 도교, 불교의 철학을 융합해갖고 이 처세라고 하는 그런 교훈, 가르침을 주는 책이죠. 쉽게 말하면 깨끗하게 살라는 것인데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채근을 먹을 수 있을까 의심합니다. 배에 좀 기름기가 겨우고 좋은 음식 먹기 시작하면 거친 음식을 잘 못 먹죠. 윤미향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위안비 할머니를 내세워서 앵벌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체가 반일을 갖고 장사한 사기 반일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은 성추문 후 변사가 됐고요. 그리고 반일을 그렇게 떠들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딸을 정한원조가 세운 일본의 국사관 대학을 나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냐는 게 제 의문입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춘풍추상 신영복 씨가 쓴 액자를 카피해서 선물했다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이 이번에 청와대에 한 감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가는 겁니다. 감사원은 청와대에 대한 2년마다 감사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 정기감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 청와대 경호처, 국가안보실 3개 기관이 있죠. 청와대 대통령 빼고 나면 그 기관을 하고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러한 자문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밝힌 걸 보게 되면 이 3개 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들에게는 월급을 줄 수 없고 자문료와 사례금을 줘야 되는데 이 자문료와 사례금을 월급처럼 지급했다라고 딱 지적했습니다. 아, 이거 말하기 힘든 건데. 그리고 월급처럼 자문료와 사례금을 받은 그 위원장들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송재혜 의원, 이용석 광주시장, 이목희 전 민주당 의원,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 등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요. 청와대가 어린이날 행사를 치르면서 개혁 절차를 위반했다. 이런 것들을 잡아갖고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모두 12개 사항을 지적을 했고 비서실장하고 경호처장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감사원이 세죠. 네, 이래야 좀 뭐 국민들이 좀 기분이라도 좋죠.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영상 메시지를 제작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후개혁 사안 때문에 주의를 받은 겁니다. 청와대는 기획사에게 제작을 발주한 엿새 뒤에야 기획사를 포함한 2개 입찰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경쟁 입찰을 시킨 겁니다. 이건 쇼죠. 사기죠. 그 영상이 납부된 뒤에야 그 기획사, 이건 제작한 회사죠. 선출돼서 그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 엉터리죠. 국가계약법 위반했죠. 이거 사법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용역대금은 5천만 원은 한 달 뒤인 6월 1일 집행했다. 이게 상당히 수상한 계약인데 감사원이 주의 조치를 하고 뭐 그 정도로 끝내줬네요. 그리고 2년 전 감사할 때도 2018년 처음 할 때도 청와대 보유 미술품 관련해서는 이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라. 청와대에 걸려 있는 그런 그림들은 개인 게 아니잖아요. 아까 노태우 대통령한테 줬다고 하는 신영복 씨의 글이 문 대통령이 가서 찾아보니까 청와대에 걸려있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문 대통령은 신영복 씨 재단으로부터 받은 글을 자기가 노무현 재단에 퇴임하면 전달해 주겠다 그랬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안 되죠. 개인 선물이 아니죠. 개인 선물하고 국가 선물은 딱딱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미술품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를 시정하라는 통보도 했답니다. 그리고 청와대 경호처 소속 직원 4명이 2년 동안 5차례나 신고 없이 외부 강연을 했다. 신고 없이 하면 공무원들은 안 됩니다. 주의를 줬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위원회는 2017년 18년간 무기계약직 운전원과 비서직 채용 과정에 연령을 기준으로 20여 명의 면접 기회를 박탈했다. 연령을 기준으로 못하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 주의를 줬고 군영발전위는 송재호 전 위원장에게 19년 1월부터 1년간 월 400만 원씩 모두 5,200만 원을 지급했다. 월급처럼 지급했다는 겁니다. 비상임 위원장에게는 매월 고정급으로 정액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 기준을 다시 제정하라 라는 통보를 했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후임 김사일 위원장에는 자문료가 지급되지 않아서 이건 뭐냐 이런 지적도 한 모양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2010년부터 비상임위원장에는 국가 업무 조력자 사례금이 매월 고정 지급됐다. 네, 이게 월급처럼 나가면 안 되죠. 그리고 현재의 문성현 위원장은 2017년부터 매월 600만 원씩 받아 현재 2억 1,759만 원을 받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급 기준을 제정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법에 근거해서 정기감사를 한 거니까 청와대는 피할 수가 없죠. 근데 좀 더 이력을 살펴보니까 감사원이 청와대를 감사한 거는요. 2018년이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2018년 최재형 씨가 감사원장이 되면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청와대를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는 감사를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청와대는. 이래도 됩니까? 왜 시작을 노무현 정부에서 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18년 6월에
2018년에 최 원장이 취임하면서 청와대 정기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6월에 감사를 했고 또 2년마다 하겠다 해서 2020년 이번에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발표가 있자 청와대에서 반발이 나왔죠. 지금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했는데 수익 구조를 축소했다 하고 게이트 사건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 명들이 있는데 이걸 은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감사해서 발표하려고 하는데 청와대가 못하게 여러 가지로 지금 시비를 걸고 있죠.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반격 감사를 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겉으로는 지적사항을 수용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라고 슬쩍 피해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요, 이번에 청와대를 감사한 걸 포함해서 타기관 감사한 것까지 포함해서 이 중에 국가안보사항은 빼고 사람 이름은 비실명으로 해서 전문을 누리집으로 공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걸 보게 되면 좀 더 청와대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좀 알 수 있겠죠. 그 이제 이러한 감사 결과 통보에 대해서 청와대는 조금 반발을 했는데 청와대 측은 일부 언론이 감사원이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직접 주의를 줬다고 한 보도에 대해 비서실장을 지목해서 주의를 준 것처럼 했는데 감사원의 지적이나 주의를 접수하는 곳은 대통령 비서실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직접 준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해명을 했답니다.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춘풍추상을 요구한 거는 감사원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이 이 말로만 춘풍추상을 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춘풍추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춘풍추상이라는 액자를 내걸고 있는 청와대는 내로남불을 해왔다고 봅니다. 최재형 씨가 어떤 분이 조금 알아봤습니다. 경기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경기고등학교 71회인가 그럴 겁니다. 75년도 졸업하신 사람들이죠.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면서 좀 몸이 불편한 후배가 있었는데 이분이 고3 때까지 업어서 등교를 시켰다라고 그 친구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티도 내지 않았고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대부분이고 몰랐답니다. 또 나중에 서울법대 가갖고 사시에 패스해서 사법연수원 때도 또 몸이 불편한 그 동료를 그렇게 업어서 사법연수원 다니게 했답니다. 그 이분이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아까 제가 친구분이라고 한 분은 거의 50년 친구 아닙니까? 근데 자기한테도 한 번도 기독교를 믿으라고 전도를 한 적이 없다. 자기만 믿지 절대 남한테 권하지 않습니다. 아주 부부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이건 거의 비밀 같은 이야기인데 입양아를 받아서 무난히 키워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최재형 원장의 부친은 제가 아는 분입니다. 최영섭 해군 예비역 대령인데 그분은 우리 6.25 전쟁 초기 북한이 우리 혼란에 빠뜨리려고 특공대를 배에 태워갖고 부산으로 상륙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마침 거기에 우리 미국에서 그냥 얻은 배 한 척이 있었는데 백두산함이라고 이름 지은 구축 정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저 배가 뭐지 하고 의심해서 정선을 명령했다가 도망가고 하니까 이제 격침시켰는데 그때 포를 쏜 포술장이 바로 최영섭 대령이고 이분이 최재형 원장의 부친입니다. 제 최영섭 대령하고는 좀 안면이 있습니다.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연세도 굉장히 많으신 예비역 해군인데 제 기억은 한번 울릉도에 갔다가 해군 가판위에서 같이 이렇게 울릉도에서 회를 사갖고 와서 같이 먹은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강건하고 애국심이 강한 분입니다. 지난 6.25 행사 때 최영섭 대령이 문재인 대통령 옆에 서가지고 그때 문 대통령이 상당히 의미 있는 연설을 했어요. 그때 같이 이렇게 애국가인가요? 6.25 전쟁들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는데 상당히 애국자입니다. 부친께서. 그리고 이 최재형 원장의 부인은 3자매를 알고 있는데 한 동서죠. 동서는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굉장히 고참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손아래 동서는 조선일보 남편이 이제 조선일보의 간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월성 1호기 감사를 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원자력 연구원에 이분 동서가 있다는 이유로, 또 일부 언론은 조선일보에 이분의 동서가 있다는 이유로 여길 막 비난하더라고요. 아니, 동서관계가 무슨 커넥션입니까? 이러니까 춘풍추상이 안 되는 겁니다. 춘풍추상은요, 감사원장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대인 춘풍 직위추상은 정부 여당이 다시 배워야 하고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뭐 이런 등등 사건을 보면서 사람을 볼 때는 신원서판만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거에다 플러스로 보라는 게 덕제로라 그랬죠. 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인성이 안 되면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인성이 안 되는, 인성 문제에서 이 정부 사람들이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일을 해낼 재능이 있어야 되고, 일을 해낼 열정, 노력이, 노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까지 가게 되면 이 정부의 장관들은 과연 인재감인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조국 추미애 윤미향 사건 딱 보게 되면 덕에서 다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춘풍추상이란 말을 꺼낼 필요도 없는 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상당히 졸려한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번에 딱 감사원하고 청와대 다시 붙는 걸 보면서 옛날에 문 대통령이 무슨 생각으로 춘풍추상이라는 액자를 다 나눠주고 뭐 걸라 그러고 그랬는지 새삼 떠오르고, 노영민 실장도 춘풍추상을 강조했는지, 근데 왜 지금 내로남불이 됐는지 이걸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겠죠. 춘풍추상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